이제 131쪽부터 볼게요. 131쪽부터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함수의 개수 찾는 문제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낍시다. 뭐 유형 9는 지금 단계에서 몰라도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뭐 합성함수 찾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 몇 쪽이야? 131쪽에 있는 문제 중에 못 푼 거 있니? 없어? 409번? 아니 그거 빼자니까. 여기 그럼 그 추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 라인 쭉 빼자고. 유형 9 학교에서 안 했으면 안 나올 거예요. 학교에서 뭐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은 얘는 뭐 나중에 경우의 수 배운 다음에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럼 오른쪽 라인은 없어요? 유형 10에는 없어?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우선 420번을 먼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420번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대요.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그냥 합성해주면 되는 거죠. F 합성 G면은 F가 겉함수, G가 속함수니까 자 F라는 함수에 X 자리에 G를 넣어주는 거죠. 요렇게 생긴 게 F 합성 G겠지? 준영아 이거 이해되죠? 네. 그럼 G 합성 F는 네가 불러줘봐. 어떻게 써야 돼? 제발 말을 해줘. BAX 마이너스 B 플러스 B. BAX 그러니까 분배해서 부른 거지 지금. 네. 분배하기 전에는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자 좌변 우변 다 분배시키면은 ABX 마이너스 6A 플러스 6은 ABX 플러스 6B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같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치? 어차피 앞에 ABX, ABX는 똑같으니까 얘네들을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런 식을 넣을 수 있네요. 12가 6A 더하기 6B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2다. 요걸 하나 얻을 수 있죠. 맞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A, B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치? 여기서 뭐가 딱 떠올라? 안 떠오르면 큰일 나. A 플러스 B가 2인데 A, B의 최대값을 구하래. 뭐가 떠올라? 안 떠올라? 너처럼 안 떠올라? 산술기가 떠올라야지. 산술기야.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있잖아요. A, B는 양수다 이거 있잖아요. 그치? 그쵸? 산술기가 써야지. A 플러스 B가 2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 그대로 산술기가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B가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6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양변 2로 나누면 3 되고요. 양변 제곱하면은 9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B의 최대값은 9네요. 그쵸?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타이밍에 산술기하를 탁 떠올려야지 바로 쓱 풀 수 있다. 정현이 오케이? 최대값은 곱하기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죠? 더하기로 하면 최소값 아니죠? 그러니까 더한 것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곱한 것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산술기를 써봤더니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뭐야? A, B가 9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결론이잖아. 그게 뭐야? A, B가 가장 클 때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니까. 이건 A, B의 최대값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산술기하라는 것은 더하기가 고정돼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곱의 값이 고정돼 있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아무튼 이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산술기하를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무난히 풀 수 있다. 자, 이 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준영이 없어? 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먼저 43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431번. 자, 그러니까 함수를 좀 잘 다루려면은 이런 문제들을
그래프를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샤샤샥 풀어내셔야 돼요. 자, 지금 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7분의 8이라는 녀석을 이 함수에 2020번을 돌리래. 2020번을 돌려라. 그러니까 7분의 8 집어넣어서 나온 값을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나온 값을 다시 집어넣고, 이 과정을 지금 2020번을 하면 뭐가 되겠니? 이게 질문이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씩 한번 구해봅시다. 자, f 7분의 8부터 구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봐봐. 여기서 7분의 8을 집어넣으면은 1보다 크니까 여기쯤에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7분의 8이면 1을 조금 넘는 거구나. 7분의 8 여기쯤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띠리리리릭 들어갔을 때 그때 얼마가 나오겠느냐를 봐야 되겠지. 그러려면은 이 식이 있어야 편하겠죠. 그지? 준영아,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너 어떻게 풀었어 이거? 못 풀었어요. 기울기 얘가 지나가는 점이 두 개 있죠. 여기가 몇 컴마 몇이에요? 1,2요. 얘는 몇 컴마 몇이에요? 2,1이요. 2,0이요. 아유.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했더라? 기울기 중학교 2학년 때 기울기 x2, x1 기억한다니? x2, x1분의 y2, y1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 이렇게 펼쳤잖아.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 빼고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맞니?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2,0을 지나가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2,0을 지나가요. 정연아 식이 뭘까?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 그럼 분배시켰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렇게 생긴 함수에다가 7분의 8을 집어넣었다 이거야. 그럼 준영아 얼마가 나오겠어? 7분의 8을 집어넣으면. (7분의 7분의 12. 그렇죠. 7분의 12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7분의 12를 다시 이 함수에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럼 7분의 10이면은 뭐 여기쯤에 있겠네. 7분의 12 요렇게. 그럼 7분의 12가 다시 들어가. 7분의 12가 다시 띠리리리리 들어가요. 그러면은 띠리리리리 나올 건데, 자 이번에는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에다 7분의 12를 집어넣어. 그럼 호철아 얼마 나오니? 7분의 4가 나오겠죠. 이 7분의 4라는 값은 자 7분의 8을 집어넣어서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f제곱의 7분의 8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준영이 이해되니? 방금 전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EF에 집어넣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요렇게 F 합성 F에다가 7분의 8을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것을 이 문제에서는 제곱으로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준영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또 7분의 4가 나왔으니까 7분의 4를 집어넣어 봐야지. 근데 7분의 4라는 녀석은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쯤에 있을 거예요 7분의 4가. 그러면 7분의 4를 집어넣을 때는 어떤 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또로로록. 자 이거는 이제 이 왼쪽 직선에 집어넣는 건데, 이 왼쪽 직선은 준영아 기울기가 얼마니? 2. 그러면서 0,0을 지나가죠. 그럼 이 직선 뭐예요? y는 2. 그렇지, y는 2x. 거기다가 7분의 4를 집어넣었어. 그럼 얼마 나와? 7분의 8 나오죠. 그래서 얘를 3번을 돌렸더니 f 세제곱 7분의 8을 했더니 다시 7분의 8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럼 됐지. 이제 무한 반복이야. 그지? 요거 세 개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1, 2, 3 기준으로 해서 7분의 12, 7분의 4, 7분의 8 다시 7분의 12, 7분의 4, 7분의 8 이렇게 세 개가 반복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2020이라는 숫자를 얼마로 나누면 될까?
3으로 나눠봐야 되겠지? 3개가 반복되니까. 자, 3으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나머지가 1입니다. 202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눠보면 몫이 얼마가 나오고 나머지가 1 나올 건데, 나머지가 1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찾은 규칙의 몇 번째 숫자? 첫 번째 숫자. 그죠? 나머지가 1이면 첫 번째 숫자. 나머지가 2면 두 번째 숫자. 나머지가 빵이면 마지막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7분의 12를 답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요런 문제였고요. 또 요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요 페이지에. 나중에 가서 모르는데 못 물어봤어요 이러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몇 번이요? 그 위에 거? 자, 430번. 자,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안 그렸지만 밑에 거랑 비슷하죠. 0부터 1까지의 함수가 이렇게 있고 0부터 1부터 2까지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3분의 1을 또 반복해서 집어넣겠다. 그죠?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자, f 3분의 1 계산할게요. f 3분의 1은 당연히 첫 번째 식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f 제곱의 3분의 1은 방금 나온 3분의 4를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이번엔 밑에 식에 넣어야 되잖아. 밑에 식에 넣으면 어떻게 돼? 다시 3분의 1 되겠죠? 뭐야 그러면? 3분의 4, 3분의 1, 3분의 4, 3분의 1. 이거 두 개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3분의 1과 3분의 4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지금 이거를 12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둘이 묶어가지고 몇 쌍? 6쌍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4와 3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것이 6묶음이 있을 거다. 계산하면은 3분의 30이니까 답은 10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밑에 문제보다는 훨씬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또 이 페이지에 질문 있니? 없으면 69.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435번부터 보겠습니다. 435번은 자, 이것도 역함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준영아, 역함수라는 게 뭐야? f 역함수 3이 뭐 예를 들면 5다. 이걸 딱 보면 너는 어떤 식이 떠올라? F5는 4. 맞아요. 그쵸? 요렇게 3 넣어서 5 나왔다? 그러면 원래 함수로 돌리면 5 넣어서 3 나와? 이런 게 역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봐봐. f 역함수 마이너스 7의 값을, 요 놈의 값을 내가 a라고 한다면, 자, f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정연아, 얘의 값을 b라고 한다면 뭐라고 써야 돼? f fb는 4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건 당연한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있죠. 식이 두 개거든. 식이 두 개인데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까가 고민되잖아. 그치, 오철아?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a를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 식에다가? 아래식. 왜 아래식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그 x가 1보다 크거나 음. 같은 값은 음. 아무리 작게 나와도 마이너스 1이 최소로 나올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y 값의 경계선도 따져보는 거야. 지금 보면 x 값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식이 바뀌죠. 근데 x 값이 1일 때 준영아, 얘의 y 값이랑 얘의 y 값은 동일하게 얼마 나와요? 여기다 1 넣은 거나 여기다 1 넣은 거나 둘 다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면 이 함수에서 나오는 함수 값들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애들이 나올까, 준영아? 준영아? 큰 애들이 나와, 큰 애들. 왜? 기울기가 1이잖아요. 증가하고 있거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함수인데 x 값이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갔으면 바뀌었다. 그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x 값이 1보다 크면은 요 함수인데 아무튼 마이너스 1보다 큰 값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 3x-4 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y 값들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7이 어디에서 나왔나 생각해보면 밑에 있는 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 x자리에다 a를 집어넣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 나오나?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요 범위에 들어가는 값이 맞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얘는 이제 위에 식에다 넣어야 되겠죠? y 값이 4가 나왔으니까 요 y 값의 경계선보다 위에 있는 값이니까요. 요 식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b 집어넣으면 b-2가 4인 거니까 b는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는 5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나는 만약에 여기다 넣어야 될지 여기다 넣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 둘 다 넣어봐요 그러면. 둘 다 넣어봤을 때 말이 되는 게 답이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밑에 식에 안 넣고 위에 식에 넣었다고 해봐요. 위에 식에 넣으면은 a-2가 마이너스 7인 거니까 a가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요. 그 마이너스 5라는 값이 요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치? 그래서 자 판단이 잘 안 서면 둘 다 집어넣어보고 말 되는 거를 답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좋은 거는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보면서 y값 얼마를 기준으로 함수가 바뀔지 이걸 판단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답은 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439번도 하나 볼게요. 439번은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지, 준영아?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그렇죠. 1대1 대응. 그렇지.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 이거 역함수가 존재할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이 문제는 역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1대1 대응이 중요한 거야. 여기 있는 요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는데 호철아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건 어떤 걸 만족하면 될까요?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잖아.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죠? 제곱을 해요, 이거를. 이거 제곱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 이거 또 어떻게 제곱해, 전체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무슨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거나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범위를 나누는 거야. 범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도 x-2라는 녀석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x가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범위를 나누어서 식을 두 줄 써볼게요. 준영이 해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꺼내야 돼, 준영아?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준영아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식 이렇게 되겠죠? 2x-3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를 주인공으로 써볼게요. 요렇게가 x가 들어있는 애들이니까 2-ax 플러스 2a-3 이렇게 한 줄 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정연아 이거 두 번째 경우에는 얘 양수잖아.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2x-3 플러스 ax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자 x로 정리하면은 2 더하기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여기야. 이렇게 생긴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 호철스 뭘 만족하면 될까? 왜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a가 0이 되면은 2x-3 되고 2x-3 되고 x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그것만 만족하면 돼요? 0만 안 되면 다 돼요? 아 이 함수 큰일 났구만 이거. 기울기가 같다는 그렇지 기울기의 무엇이 부호가 같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 함수면은 뭐야 1대1 대응 함수면은 지금 2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바뀌는데 이걸 기준으로 그래프가 바뀌는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냐고요. 준영아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돼요. 너 아까 전에 1대1 대응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뭘 그어야 돼? 이게 가로 위에 선이 그러니까 가로선 그었을 때 한 번만 만나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따위로 생기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가로선 두 번 만나니까. 그래서 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기울기 갖고 있으면 얘도 어떻든가 얘도 같이 마이너스로 가주든가 아니면 둘 다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든가 그치?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은 부호를 가져야만 합니다. 같은 부호. 0 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호철이가 말한 것처럼 얘가 0 돼버리면 직선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1대1 되면 와장창 깨지죠. 0은 당연히 안 되고 얘와 얘가 같은 부호를 가져야 돼. 그럼 같은 부호를 갖는다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둘이 곱했을 때 뭐가 되면 돼요? 아예 곱했을 때 짝수. 짝수가요. 둘이 같은 부호라고. 같은 부호. 부호가 같다고. 부호가 같으면 둘이 곱하면 뭐 나와? 정수. 호철아. 자연수. 양수랑 곱하면 뭐예요? 양수랑 곱하면 양수죠. 음수랑 곱하면 뭐예요? 양수죠. 그봐. 그러니까 둘이 부호가 똑같으면은 둘이 곱했을 때 뭐가 나오냐고. 양수가 나온다 그래야지. 그거 정수가 갑자기 왜 나와? 부호가 똑같기 위해서는 걔네 둘의 곱이 0보다 크다가 조건이지요. 그치? 근데 또 여기까지 잘 써놓고 나서 여기서 또 0보다 크니까 이거 양 끝값이구나 그래가지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돼 안 돼? 정현아 왜 안 돼? 너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지금? 어? 이봐. 응?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는 외우고 있지 정연아. 이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고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 양끝값이고 이건 외우고 있지. 근데 이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이 그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식을 잘 보면은 이거는 전개시킨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의 부호가 뭐예요? 얘 전개시켜봐. 얘 전개시키면은 4-a제곱 이렇게 되지 않니 정연아? 이거 a제곱의 개수가 음수잖아. a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음수인 상황에서는 사이값 끝값을 외운 대로 풀면 틀린다고요. 제대로 풀려면 이걸 양수로 맞춘 다음에 풀어야지 우리가 외운 사이값 끝값이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부등호도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게 0보다 작은 거니까 a는 사이값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풀어야 제대로 된 풀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요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답은 뭐예요? 준영아 뭐야? 1, 그치? 1, 그치? 1. 그죠? 1. 됐어요. 자, 또 여기 69쪽에, 그러니까 요 페이지에 물어보고 싶은 문제 있었니? 438번. 요거요. 자, x가 a 이상이다 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역함수를 갖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1대1 대응 문제입니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과연 a 값이 얼마여야 하느냐 이건데 지금 보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자, 이 함수의 정의역도 x바 x는 a 이상이다고요. 공역도요. 자, 공역도 그래. 공역도 우리가 보기 편하게 y라는 문자를 쓴다면 공역도 똑같이 이렇게 a 이상이다 라는 집합인 거예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같은 범위를 쓰고 있는 거잖아. 정의역, 공역 둘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정연아? 그런데 지금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요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는 요렇게 가운데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x는 4일 거예요. 왜냐면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x-4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써질 테니까. 되니? 그럼 봐봐. 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제 여기다가 x는 a, y는 a를 끊어가지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사용을 할 건데 만약에 여기에 x는 a가 있고 여기에 x는 y는 a가 있다고 해봐요. 자, 이러면 정의역과 공역이 1대1 대응으로 만날까 안 만날까? 내가 여기다 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x값은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왜냐하면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그 다음에 y값은 이거보다 어디 있는 애들? 이거보다 위에 있는 y값들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요 점 같은 경우는 이 점의 x값은 정의역에 해당이 되죠. 요 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 점의 y값은 공역에 해당이 돼요? 공역은 이 선보다 위에 있는 데가 공역이잖아. 그럼 이 점은 공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지. 그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는 화살표를 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함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반대로 봐봐.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선을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렸어. 자,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까? 될까 안 될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의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를 하나씩 맞아야 되잖아. 근데 요런 애 생각해봐. 여기 있는 점 생각해봐. 여기 있는 점. 자, 여기 있는 점은요. 이 점의 x좌표가 정의역에 들어갔니? 정의역은 아까 뭐였죠? 이 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정의역이었잖아. 그럼 요 점 같은 경우는 이 점의 x좌표가 정의역에 포함되지 못했죠. 근데 이 점의 y좌표는 공역에 포함이 됐죠. 무슨 말이에요? 공역에 분명히 얘 y좌표가 있는데 얘한테 아무도 화살표를 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딱 맞아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딱 맞아야 된다가 뭐야? 얘가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정의역과 공역의 이 경계선이 정확하게 이 함수의 위에서 딱 만나줘야 돼. 그래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정의역들이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역들한테 화살표를 하나씩 따따따딱 쏴준다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런 그림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봐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일 거냐면 a, a일 거잖아. 이게 x는 a고 이게 y는 a니까. 그러면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려면은 호철아, 이 a, a라는 점을 이 2차 함수 식에다가 뭐 해버리면 돼? 호철. 그러니까 준영이야. 대답을 하란 말이야. 이거 a, a라는 점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딱 맞는 상황을 만들고 싶으면. 결국 저 2차 함수가 a, a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 식에다가. 여기다 a,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아이 뭐야? 자 a,a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집어넣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8은 a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넘어가면은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8은 0 될 거고요. 그러면 6, 3의 마이너스에서 a 값이 3하고 6 두 개 나왔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한번 해야 돼요. 이 3하고 6 두 개가 모두 답이 되느냐? 될까 안 될까 정연아? 안 돼요. 왜 안 되지? 하나는 포함되는 범위 안 들어. 아까 우리가 이 가운데 라인을 그어놨죠? x는 4라는 라인을 그어놨죠?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이 a라는 값은 적어도 4보단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만약에 a라는 값이 4보다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딱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버리잖아. 그치? 1대1 대응이 되겠어? 안 되겠죠. 그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요렇게 자 이렇게 아까처럼 요렇게 올라가면서 요 지점을 딱 통과해줘야 x 모든 x 값들이 여기 모든 y 값들이랑 따다다다닥 1대1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3은 버려야 돼요. 지금 상황에 맞는 a 값은 6이다. 네, 요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역함수 단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1대1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직선에서는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대각선 긋는 거, 그런 1대1 대응. 그 다음에 이런 2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딱 맞게 이 경계선의 교점이 이거 위에 있는 거, 이런 것들 1대1 대응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자, 또 69쪽에 질문 있나요? 넘겨볼게요. 그러면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물어봤던 거 이거 443번 역함수를 구하시오. 네. 요 놈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뭐 각각 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할 때는 풀어줬는데 정확하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함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식을 두 개 찾아놔요.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이렇게 쓰고,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줄 식입니다. 위에 줄 식을 쓴 다음에 준영아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 처음에 이 식을 어떻게 하지? 역함수 찾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할 일은 얘를 누구에 대해 정리하는 것? x는 y. 그죠? x는 뭐뭐뭐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넘겨가지고 2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5,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y 플러스 2분의 5. 자, 그 다음에 정연아 이렇게 x는으로 정리해준 상태에서 마지막에 뭐 하면 짠 완성돼? x랑 y랑. 그치? 여기 x랑 y랑 자리 바꾼 완성인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범위 있죠, 범위. x가 1 이상이다라는 이 범위에 있는 요 x도 뭘로 바꿔야 돼? y로 바꿔야 돼. y로. 그러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 그리고 그게 언제? y가 1 이상일 때 이렇게 됩니다. 또 옆에 이 밑에 식도 똑같이 할게요. 밑에 식도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고요. x가 1보다 작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는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3x가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 y 플러스 2인데요. 여기서도 x, y 자리 바꿀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y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별거 아니죠. 그냥 x, y 자리 바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역함수라고 써놨을 때 범위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그래프를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할 일은 이 y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말이
과연 x가 어떻다는 말인가? 이거를 찾으면 돼요. 두 개 다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 자, 요 놈의 그래프는 호철아 올라가는 그래프니 내려가는 그래프니? 내려가는 그래프죠. 자, 내려가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y 값이 1이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y가 1인 라인은 가로로 그어야 되죠.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내가 y가 1인 라인을 그었어요. 이렇게 y가 1인 라인을 그었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준영아 이 점선보다 아래를 쓴다는 얘기야? 위를 쓴다는 얘기야? 위를 쓴다는 얘기. 그러면은 이 그래프 중에서 여기를 지금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러면 이 부분을 쓴다라는 것은 자 x값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요렇게 x값의 관점으로 보자고. y가 1이라는 건 여기 y에 1 넣고 생각해봐요. 여기다 y다 1 집어넣으면 x 얼마 나올까요? 여기다 1 넣었다고 생각해. 여기다 1 집어넣었어. 여기다 1 집어넣었어. 그럼 x 얼마 나올까? 3 나오죠. 3. 그러니까 y가 1이라는 건 x가 3이라는 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봐봐. 이 색칠된 이 부분은 얘를 경계선으로 보면 호철아 얘보다 오른쪽이 왼쪽이야? 왼쪽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는 y가 1 이상이다라는 것은 x가 얼마 이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 잠깐만. 그쵸. 반대로. 자, 요렇게. 그치. 그래서 완성을 해볼게요. f 역함수 x 그러면 자, 식을 두 개로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라는 녀석은 x가 3 이하일 때 적용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라는 식은 x가 3 초과일 때 적용되는 식이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역함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 범위를 잘 변환시키는 거예요. y에 대한 범위를 x에 대한 범위로 바꾸는 거. 그럴 때는 그래프의 방향을 그려놓고서 생각하는 게 좋다. 그지? 자, 일단 요거랑 좀 연결되는 문제 하나 해볼게. 여러분 464번 한번 해봐. 464번. 지금 여기서 보여준 방법 그대로 따라가지고 464번도 역함수 찾는 거거든요. 464번 역함수 한번 찾아봐봐요. 뒤로 한 2장, 뒤로 한 장만 넘기면 되네요. 네, 464번 해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식은 y는 2분의 1x야. 엄청 간단하죠 얘는. 그냥 x는으로 정리하면은 2y가 x잖아. 2y가 x. 그러면 이거 y는 x 자리 바꾸면은 y는 2x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요 x도 바뀌니까 y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것도 써놓고 할게요. 자,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1,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도 x는으로 정리할 거니까 2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겨요. 그러면은 x를 넘길까?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네요. 그럼 플러스 다 바꿔주고 3으로 나눠. 그럼 3분의 2y 플러스 3분의 2. 맞니? 자, 그러면은 얘는 y는으로 정리하면은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고, 자,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갖죠. 여기까지 했니? 이걸 못하겠다고요? y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을 x눈으로 정리하는 거지. 어디가 문제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렵다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 그냥 x가 있었으니까 x를 y로 바꾼 거 아니야. 여기도 그냥 x가 다른 건 건들지 않으면 x를 y로 바꿨을 거예요. 바꿀 뿐이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x의 범위를 이제 바꿔야지. 여기까지는 됐죠? 균형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럼 봐봐. y는 2x를 그려. y는 2x는 그냥 직선인데 올라가는 직선이잖아. 기울기가 양수니까. 맞니, 정인아?
올라가는 직선을 그리고 y가 1이라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겠죠. y가 1이라는 라인이. 그러면 y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점선보다 어느 쪽 영역을 말해? 아래를 말해. 아래는 뭐야? 아래는 요거잖아, 요거. 요 부분을 말한단 말이지. 그럼 그 부분은 x로 잘라서 보면은 어딜까? 자, x로 잘라서 보자면 요 지점에다가 내가 점선을 하나 그어요. 요렇게 하나 그어요. 그럼 요 지점의 x값이 얼마일까는 이 식이 y는 2x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y는 2x니까 y값이 1이 되는 순간, 얘가 1이 되는 순간 x는 얼마야? 2분의 1. 그러니까 요 선은 x가 2분의 1이라는 선이에요. 근데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 있잖아. 여기. 요거는 이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야? 왼쪽이잖아. 왼쪽. 그래서 자, 이 y는 2x라는 식은 언제 쓰느냐?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쓰는 거예요. 왼쪽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찾아놨던 요거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2 요거는 요 범위의 반대겠지 뭐. 요 범위의 반대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는 거예요. 되나요? 준영 할 수 있겠니? 요것만 하는 거잖아. 요거 아까 x, y 자리 바꾸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역함수 식 찾는 것까지는 간단하고 그 식을 찾은 다음에 그 식에서 y의 범위로 써져 있는 거를 x의 범위로 바꾸는 과정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그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놈의 그래프를 조금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역함수는 여러분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거 다 알죠? 여기서 집어넣은가? 자, 이렇게 y는 x를 그어 놓고요. 원래 함수를 그려봐. 원래 함수가 1과 얘가 y는 x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x-1이 x랑 만나는 데를 찾아보자. 그러면 2분의 1x가 1인 거니까요. x가 이 지점에서 만나겠네. 그러면은 여기 이 지점에다가 디리리리리리리릭 선 그어 놓을게요. 요렇게 사각형 그어 놓고 생각하는 거야. 자, 얘부터 한번 그려봐요. 얘부터. 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에서 딱 잘라가지고 자, 요 1 전까지는 2분의 1x의 그래프니까 0,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중간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렇게 그어지는 그래프 얘가 2분의 1x예요. 그 다음에 준영아, 요 놈은 기울기가 얼마로 바뀌었어? 좀 전에 2분의 1x였다가 2분의 3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그래프가 기울기가 내려가겠어 올라가겠어? 올라가지. 그지? 올라가고 아까 전에 얘하고 x하고의 교점 찾아봤잖아. 이거 왜 찾은 거냐면 이 x라는 애가 y는 x 요거 가운데 지나가는 요 y는 x 선 얘기하는 거거든요. y는 x라는 선과 내가 그리려는 요 놈의 그래프는 2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2에서 만나는 요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찾은 거, 우리가 아까 전에 식으로 쓴 거, 얘는 이 빨간 그래프에 대한 뭐지? 이게 뭐 찾은 거죠, 우철아? 뭐 찾은 거야, 아까? 역함수 찾은 거잖아.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랑 y는 x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칭 관계가 있어요. 대칭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 그래프를 이 y는 x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대칭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이 1,2분의 1이니까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어디를 지나갈 거냐면 자, 여기가 지금 1이고요. 그거의 절반 여기 2분의 1,1을 지나갈 거다. 기다려. 얘네 끝나고 기다려. 자, 그래서 자, 요놈의 역함수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올라가고 그
그 다음에 이거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요 사이에 빨간 선과 초록 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를 지금 찾는 거예요. 요 넓이 찾을 수 있겠니? 준영아 이거 찾을 수 있겠니 넓이? 이거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요거 호철이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 이게 어차피 y는 x를 기준으로 위아래 대칭이죠. 그죠? 대칭인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봐봐. 자,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요거의 넓이 구하는 거 쉽죠? 이걸 밑변으로 보면 되지 않아? 준영아, 요걸 밑변으로 보면 밑변이 얼마야? 2분의 1. 그리고 얘를 밑변으로 봤으면 여기가 높이가 되죠. 맞지? 네. 높이 1짜리잖아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럼 얘의 넓이는 얼마예요? 1. 아니 2분의 1. 예? 밑변이 2분의 1이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인데 아 4분의 1.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리고 봐봐. 자, 요것도 봐봐.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 놈도 잘 보면은 밑변 똑같이 2분의 1이고 얘도 높이 얼마예요? 요렇게가 높이 아니야 그지? 정현이 보이니? 그럼 얘의 넓이도 얼마겠어? 4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위에 있는 애랑 밑에 있는 애랑 대칭인 거 생각해보면 아까 색칠했던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그 전체 영역의 넓이는 1이 되겠죠 1. 그치?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 사실 얘는 식으로 이거를 굳이 찾지 않아도 그림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데 우리 연습을 해본 거예요. 앞에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역함수를 한번 써본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문제까지 하고 여러분 그 함수 단원에서 우리 목요일 날도 오늘처럼 시간표를 운영할 거거든. 니네가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써야 돼. 함수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좀 안 됐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내가 도와주죠. 어? 응? 시험 공부하느라고 힘든 건 알겠는데 멍하고 있지 말고 요럴 때 함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오세요.